안녕하세요. 연무중학교 1학년 여러분, 현인지 선생님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늘은 말 것만을 공부를 했고요. 이번 시간부터는 토의하기를 건너뛰고 2학기 교재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갑자기 2학기 교재가 나와서 조금 당황스러웠을 텐데 얼른 준비해 주시고요. 스페이스바 눌러서 잠깐 멈추고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준비 다 하셨나요? 그러면 나를 키우는 문학 한번 들어가 볼게요. 생각 깨우기 보시면 여기 여러 가지 그림이 나와 있어요. 여기 이 그림을 보면서 나에게 깨달음을 준 말이 있다면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예시가 몇 개 나와 있죠?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한 번도 실수해보지 않은 사람은 한 번도 새로운 것을 시도한 적이 없는 사람이다 라는 이런 말도 있고요. 또 어떤 할머님께서 얘야 모든 일은 시간이 해결해 준단다 라는 어떤 우리 할머니, 우리 엄마, 우리 아빠의 어떤 한마디가 있었을 수도 있고, 또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에는 사막이 아름다운 건 어딘가에 샘을 감추고 있기 때문이야 라는 이런 문학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사람들은 주로 어떤 일을 계기로 성장하게 될까요? 어떤 일을 계기로 성장하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전 시간에 봤던 하늘은 말 것만 소설을 생각해 봤을 때도 어떤 시련이나 고통이 있을 때 나만의 어떤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비슷한 예로 몸에 상처가 났던 그런 경험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네, 몸에 상처가 나서 이렇게 우리가 어릴 때 자전거를 배우다가 넘어졌던 기억, 또는 이렇게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졌던 기억, 이런 기억들이 누구나 다 있을 거예요. 이런 기억들을 하면서 몸에 났던 상처가 어떻게 되면 해결이 되고 치유가 되죠? 네, 시간이 흐르면, 그쵸? 시간이 흐르면 처음에는 피가 나고 고름이 나고 진물이 나던 그런 상처가 딱지가 앉게 됩니다. 그리고 이 딱지를 그냥 떼지 않고 굳이 막 손으로 긁어서 떼지 않고 가만히 두면 이 상처가 저절로 아물어서 나중에는 딱지를 내가 굳이 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딱지가 떨어져 나오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경험들이 누구나 다 한 번씩은 성장하면서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볼 시도 이 딱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딱지는 어떻게 보면 상처의 어떤 그 자국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 딱지는 또 다른 면에서 보면 상처를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죠. 우리 몸을 보호해주고 상처가 완전히 새살이 돋게끔 해주는 그런 보호장치 역할도 하죠. 그래서 이런 딱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면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이 일을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 이런 두 가지 면모를 다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하고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장 넘겨보도록 할게요. 네, 딱지 이준관이라는 시인이 쓰신 딱지라는 시를 오늘 한번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쉽고 이해가 잘 되는 잘 되는 시이면서도 또 굉장히 우리 생활에 와닿는 그런 시예요. 선생님은 이 시를 처음에 딱 읽고 이렇게 어떤 느낌이랄까? 뒤통수를 딱 한 대 맞으면서 하는 그런 깨달음이 오는 그런 시였습니다. 너무나 잘 비유를 해놓은 인간의 어떤 그 심리와 마음을 잘 이해해 놓은 그런 시인 것 같아요. 이 시는 나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나라는 사람이 어린 시절의 경험을 회상합니다. 네, 그러면서 딱지를 떼어내지 말라고 했던 아버지의 말씀을 현재의 삶에도 적용을 해요. 그래서 현재의 삶에는 이제 몸에 난 상처가 아니라 마음에 난 상처에 적용을 시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주는
그런 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어떻게 성장해가고 상처를 어떻게 극복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한번 낭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딱지, 이중관. 나는 어릴 때부터 그랬다. 칠치치 못한 나는 걸핏하면 넘어져 무릎에 딱지를 달고 다녔다. 그 흉물 같은 딱지가 보기 싫어 손톱으로 득득 긁어 떼어내려고 하면 아버지는 그때마다 말씀하셨다. 딱지를 떼어내지 말아라. 그래야 낫는다. 아버지 말씀대로 그대로 놓아두면 까만 고약 같은 딱지가 떨어지고 딱정벌레 날개처럼 하얀 새살이 돋아나 있었다. 지금도 칠칠치 못한 나는 사람에 걸려 넘어지고 부딪히며 마음에 딱지를 달고 다닌다. 그때마다 그 딱지에 아버지 말씀이 얹혀진다. 딱지를 떼지 말아라. 딱지가 새살을 키운다. 네, 이 시를 이렇게 읽고 나니 어떤 생각이 드세요? 너무 쉽게 우리의 마음을 잘 대변해주고 또 이 인간의 삶에 잘 비유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네. 그럼 선생님이랑 함께 시를 다시 한번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네, 다시 1행부터 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필기가 있을 예정이니까 필기를 준비해 주세요. 필기 도구를. 나는 어릴 때부터 그랬다. 777 못한 나는, 777 못한 나는 과거의 나입니다. 그쵸? 과거의 나. 과거의 나를 의미합니다. 네, 무릎에 딱지를 달고 다녔대요. 이 사람은요, 몸에 상처가 좀 있어요. 몸에 생긴 상처를 의미합니다. 몸에 생긴 상처. 무릎에 이렇게 딱지를 달고 다녔다. 딱지. 그 흉물 같은 딱지가 보기 싫었대요. 이 사람은요, 나라는 사람은 딱지에 대한 여러 가지 태도를 보입니다. 첫 번째는요, 보기 싫어해요. 두 번째는요, 그 밑에 나와요. 손톱으로 득득 긁어서 떼어냈대요. 손톱으로 떼어내요. 이 사람이 딱지에 대해서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네, 보기 싫어하고 그래서 자꾸 떼어내려고 하고. 네, 아버지는 그런데 그때마다 말씀하셨대요. 딱지를 떼어내지 말아라. 그래야 낫는다. 라고 말씀하셨대요. 아버지의 태도죠. 아버지의 딱지를 대하는 아버지의 태도입니다. 딱지를 떼지 말아라. 그래야 낫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십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봤을 때 어린 시절에 나는 자주 넘어져서 딱지를 자주 달고 다녔고 나에게 아버지는 딱지를 떼어내지 말아라 라고 딱지를 떼어내지 말아야 상처가 낫는다 라고 이렇게 자주 말씀을 해주셨대요. 그쵸? 그러면 8행부터 다시 또 보겠습니다. 아버지 말씀대로 그대로 놓아두면 까만 고약 같은 딱지가 떨어지고 여기 각주가 달려 있어요. 여기 각주를 한번 내려가 봅시다. 고약이라고 써 있어요. 주로 헐거나 골문 데에 붙이는 끈끈한 약입니다. 네, 끈끈한 약이란 이런 고약이라는 게 있었대요. 그래서 이 까만 고약 같은 까만색 끈끈한 그런 딱지가 떨어지고 딱정벌레 날개처럼 하얀 새살이 돋아나 있었다. 네, 하얀 새살이 돋아났다는 것은 뭘 의미해요? 네, 상처가 회복됐다는 것을 의미하죠. 네, 상처가 모두 나았다. 회복됨. 네, 지금 선생님이 학교에서 녹화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종소리가
네, 갑자기 필기한 게 다 사라졌는데 선생님이 뭘 잘못 눌러서 필기한 게 사라졌습니다. 네, 앞쪽으로 돌려서 지금 우리 8행까지, 7행까지 했던 내용들은 다시 필기를 해주세요. 네, 그래서 까만 고약 같은 딱지가 떨어지고 하얀 새살이 돋아나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네, 상처가 회복된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했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지금도 777 못한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로 돌아왔어요. 지금 이 전까지는 어릴 때의 이야기를 회상하는 부분이고요. 이제 이 지금도 777 못한 나는 부터는 현재로 왔습니다. 현재의 나라고 볼 수 있겠죠. 현재의 나. 그런데 현재에도 저는 아직 777 못하대요. 나는 아직 777 못해서 사람에 걸려 넘어진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사람에게 상처받고 사람에게 넘어진다 이런 뜻이겠죠. 네. 그래서 사람에 걸려 넘어지고 부딪히면 나는 어릴 때는요 그냥 돌뿌리에 넘어졌어요. 그쵸? 돌뿌리에 넘어지고 자전거 타다 넘어지고 그냥 물리적으로 넘어졌다면 지금은 이제 철학적으로 좀 약간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마음이 넘어지고. 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네, 사람에 걸려 넘어지고 부딪히며 마음에 딱지를 달고 다닌대요. 나는 매일매일 사람에게 크고 작은 그런 상처를 받고 아무래도 사람이 혼자 살 수 없으니까 여러 사람과 함께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이 그냥 장난으로 던진 말 한마디에 나는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내가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쵸? 그래서 그런 어떤 인간관계와 세상살이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마음에 딱지를 달고 다닌다. 크고 작은 상처를 늘 항상 받는 거예요, 우리가. 네, 인간관계에서 얻은 상처입니다. 마음에 딱지를 달고 다닌다는 것은 인간관계에서 얻은 마음의 상처를 의미합니다. 그때마다 그 딱지에 아버지 말씀이 얹혀진다. 그렇게 내가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혼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이거를 어떻게 삭혀야 될지 모를 때 그럴 때 아버지의 말씀이 딱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거기 딱지 위에 얹혀진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딱지를 떼지 말아라. 딱지가 새살을 키운다. 라는 아버지의 말씀을 늘 항상 떠올리며 산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딱지를 떼지 말아라 라는 말의 뜻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딱지를 떼지 마라. 그냥 이 말이 그냥 냅둬라. 모른 척해라. 이런 말이 아니고요. 딱지를 그냥 그대로 두면서 내가 이 딱지를 생각하고 이 딱지가 아물 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하고 이런 과정이 결국 새살을 돋게 한다. 내가 성숙하게 한다. 나를 성숙하게 한다. 내가 성숙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다. 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쵸? 지금 아버지가 그냥 상처를 냅둬라 라고 그렇게 방관하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쵸? 인간은 상처를 회복할 때 성숙할 수 있다. 그럼 이 딱지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새살을 키워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새살이 의미하는 것은 성숙, 성장 이런 게 되겠습니다. 성숙, 성장 또는 우리가 아까 봤듯이 회복 이런 뜻으로도 볼 수 있겠죠. 성숙, 성장, 회복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겠다. 네, 그러면 지금의 나는 딱지를 떼어내지 말라던 아버지의 그 가르침을 드디어 이해를 한 거예요. 아버지가 딱지를 떼지 말라고 하셨을 때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그냥 단순히 딱지를 건드리지 말아라 라는 의미라기보다는 딱지를 두면서 인내하고 기다리고 이런 과정이 나를 성숙하게 한다. 이 딱지가 또 상처난 나를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도 하는 거죠. 그쵸? 네,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요. 네,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